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연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이사 선서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처장 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순경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정질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로 인해 부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대해 시에서 시장께서 그 상임이사님을 사장님을 선임하게 대해서 아주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보이콧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저 역시 오늘은 보이콧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 지영배 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앞에 아무튼 두 의원님이 보이콧 해가지고 나가시는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그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87페이지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얼마만큼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387페이지 네네. 흥남 해수욕장, 서핑장 예. 개발 추진 관련돼서. 예.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지림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지금 그
행함학과 쭉 하고 의논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황남 해수욕장 서핑 이용 인원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파악하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얼마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그냥 뭐 장기적으로 하겠다 추진하겠다. 예, 아직 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계획이 그럼 뭐 언제 정도 하겠다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용역 그게 계획도 우선적으로 없고. 예, 예. 기반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예. 것과를 저희들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 시의가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서 뭐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단은 잘 검토하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라운체육공원 아시죠?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그 위에 조치 완료되는 건 아주 간단한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만 조금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예.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명탑 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6월 1일자로 예. 공무직 직을 한 명 이제 그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달은 사전 준비 중에 있고 예.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이 조명탑을 이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이설이 안 되면은 100%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 지금 아마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9월 추경을 해가지고 이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공 그 암백상 그 뒤로 그 조명을 뒤로. 앞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앞에 있으니까 그걸 아마 뒤로 이렇게 그래 좀 옮긴다라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설 안 하면은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설하기 전까지는 안전한 곳에서만 네. 저희들이 공무직 그 공무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항시 옆에서 안전하면서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시 안전점검을 해가면서 예. 그래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7월 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7월 1일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 조치 후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게끔 우리 이사님 알겠습니다. 만전을 지금까지 빠른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고엔 보조구장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기 오른쪽에 저희들 처리 내용에 보면은 이게 그 훼손이 심한 인조 잔디구장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에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지금 25년에 좀 현재 얼마만큼 교체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교체된 부분 없어요. 이것도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체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고 작년에 지금 아주 푸살 구장에는 네네. 그 브러싱 작업을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브러싱 작업 예,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지금 이게 레일루지가 우리가 25년 6월에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 할 계획이라고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레일루지 사업비 80여억인가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레일루지 사업이 우리 지금 모노레일 그 2차 사업으로 예. 혼입 개발해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혼입 개발 쪽에서의 그 사정상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하고 레일루지하고 제작하는 이런 업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자금상의 문제 이래서 오늘도 그 대표가 왔다 갔는데 예. 조금 더 기다리면은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협의 단계인데 그러면 얼마만큼 기다려 달라 하던가요? 저희들도 올 가령 착수해서 내년 3월에는 예. 착공이 돼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늘 계획에 차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갖고 저희들이 이 보고를 받은 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은 관리 시설물 이 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예. 2024년 사고 현황을 보면 이 진짜로 거제 관광 모노레일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사님? 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금 쭉 사고 현황을 보면은 충전기 고장, 쭉쭉쭉 충전기 고장,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에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 점검도 많이 했어요. 하단에 보시면 예. 점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충전기 고장, 레일 하재, 그러면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할 때에 이 분명히 행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그 모노레일 자체 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기존에 그런 모노레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 보면은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은 점검도 했어요.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충전기 한두 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참 이게 많이 있습니다. 사고 현황을 보면은.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고장도 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최종적으로 2월 22일 날 사고 나가지고 그렇죠. 3월 9일 날 최종이 났는데 그 한 2달 동안 운영 못 하다가 올 1일 날 개장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게 그 자체 제작 모노레일이 됐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고장분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잘 정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긴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뭐 노이로제는 아니라도 불감증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곤쳤다 해도 또 언제 이게 일어날까? 근데 이렇게 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저희들이 민간한테 임대를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예, 홍익 개발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저희도 예. 또 점검을 하지만은 예. 민간업체의 부분을 또 저희들이 침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그 민간업체가 저희의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끝까지 이런 거 좀 손 놓지 말고 좀 철두철미하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도호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387조만 봐주세요. 뭐 처리결 흥남해수욕장 뭐 예. 이미숙 의원님도 뭐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 사항이 흥남해수욕장 서핑장 개발 추진되어 있고 처리 결과에 거제시 해양항만과 업무 협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행위 사무감사사로 내면서 한 겁니다. 이게 해양관광과로 업무 이관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해수욕장 업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건 밑에 뭐 거제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 답변 쓰고 해양관광과하고 한 번도 협의도 안 해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해양관광과하고 협의만 해봤으면 이게 진입도로 부분도 지금 도로과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 한 번도 뭐 해양항만과나 해양관광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협의하고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해보셨죠? 이거 담당 부장 누구십니까? 이거 해양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협의 안 해보고 답변한 내용인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부장님 예.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부장 답변해 주세요. 예, 개발사업부장 박경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해양관광과하고 이 관련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해보고 이런 답변 나올 수가 없는데. 예, 협의했고 누구하고 그 협의했죠? 담당 주무관님하고 협의를 했고 이게 처음 용역 결과가 아니 말씀드린 나는 대로 그걸 떠나서 예. 일반적인 내용이야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다 뭐 민자를 뭐 유치한다니까 그건 알겠는데 도로하고 이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아예 이야기도 안 들어보셨죠? 아니 그 용역 결과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은 지금 현재 예. 이게 지구 단위나 이렇게 크게 가기 전에 진입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장님하고 그 동네 주민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도로가 이야기이긴 한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거를 해양관광과의 팀장님 정도하고만 계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해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해가지고 한다 이런 답변을 이런 결과를 우리들한테 줍니까? 도로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건설지.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상임이사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들을 좀 전략 수립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 처리 결과에 답변을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신규 사업 뭐 인적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신규 사업 발굴을 노력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작년 처리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이 25년 사업에 혹시나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뭐 25년도에 그 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그 준비 중인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24년 행정사무감사는 23년 말에 그때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고 24년도에 이제 1년 동안 하고 우리가 좀 지적을 한 결과를 받은 건데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이게 탑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어쨌든가 개발공사는 이런 처리 결과를 탑재해 놓으셔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는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이 처리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 결과를 내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의원님들 이런 거 어떤 의원님들 지적을 하고 확인할 거다.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님, 근데 이사님 그럼 답변이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에 좀 진행이 좀 그렇는데 아무튼 저희가 늘 이제 개발공사에 그 갖고 있는 기대나 이 역량들이 이제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이제 공사의 이런 노력들이나 결과물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그냥 글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원들이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적극 발굴을 하겠다 했으면 최소한에 올해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또 올해 저희는 이제 걱정을 하죠, 공사가. 뻔하잖아요. 새로운 수익 사업 없고 하던 사업 계속 말썽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93쪽에 앞선 언니도 그 전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92쪽에 용역비 집행 현황에 이렇게 이제 사업명이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지방 공기업 기관별 공시에 들어가면 각 연구소 보고서를 쭉 우리 개발공사에 뭘 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져도 이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이거는 올해 4월 3일 날 연구 보고서가 기관별 공시에 탑재되어 있고 24년 1월 19일 날 2건의 용역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제 남부면 개발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하청면 신학대학 소유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토토보다 용역들이 두 개가 공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방 공기업 기관별 공시에는 이게 보고서로 연구 보고서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이유는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고 그 표면만 나와 있어서 내가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사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요거 자료는 2024년도 용역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남부나 하청 거는 2024년도가 아니고 그 이전 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탑재가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용역 기간이 24년 12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어쨌든가 24년 예.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다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건 앞전 자료에는 이 계획 용역들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상임위가 바꿔졌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 용역 보고 자료가 들어갔더니 상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사님.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분씩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3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이게 조직이 이제 방대해지니까 더 탄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쭉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 이제 이런 일들을 쭉 이제 그 사고 현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시설물 관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또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 처리 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런 일들을 하겠다. 뭐 후속 조치를 하고 재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업무 프로세스 확립하고 책임자 징계 등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겠다. 2024년 7월 3일 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새벽에 말을 한다라고 딱 되었어요. 7일 결과가 여기까지. 그랬는데 7일 빼고 8월 3일 날 또 사고가 납니다. 7월 3일 날 이런 회의를 하고 뭐 규정을 제안하고 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8월 3일 날 9월 10월 계속 사고가 나죠.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뭐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고 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되죠.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죠. 관리 감독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사님. 그러면 우리가 손 뗍니까? 홍의에서 잘 하겠지 생각하고 손 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위스탁을 줬으니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너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거죠. 저희가 언제까지 공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394쪽에 이제 시설물 안전점검은 합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점검을 해요. 이사님, 점검을 하면 그 자체 점검이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양호했다, 어떻게 했다, 시정을 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좀 비고란에 적어 주십시오. 그 점검 결과는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왜냐? 그게 다 양호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공사의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느 안전점검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업체에서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업체에서 뭘 했는데 결과가 어땠다. 사실은 다 양호가 아니고 뭐 거기서 뭐 나와갖고 우리가 수정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업무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충분히 뭐 지적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되는 저희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 혹시 행감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전점검 그러면 그 점검한 업체를 저희가 지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해야 사실 공사는 저희가 조금 그렇게 해도 뭐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사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영 평가를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죠?
다 등급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죠. 예. 다 등급을 받았는데 뭐 구체적인 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찝지 않겠습니다. 예. 뭐 등급은 나왔고 이제 개선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님은 경영 개선 명령이나 권고 의견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개선 명령을 받고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24년 12월에 되고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러면 요렇게 경영이 개선되어서 이제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24년도 작년도에 그러면 요건 이제 23년도 개선 명령이니까 24년도는 나아져야 되는데 23년도에는 그나마 85.17이었는데 24년도에 84.43으로 다 해요. 그럼 점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선 명령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냥 이 결과만 보고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세부 내역도 다 있어요. 제가 점수도 어디서 좀 다 있지만 그 이행 계획에 대해서 이사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그 경영 개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경영 평가 방법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저희 거제향관광공사가 여기까지만 답변 예. 드릴게요. 예. 공사의 군에 속해 가지고 옛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그 구분이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시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예. 제일 문제가 지금 자체 사업을 하는 안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상당한 점수가 차지합니다. 그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지금 많이 받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틀린다고요. 그래서 아까 신규 사업 개발하고 했었으면 이런데 점수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를 저한테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의원님 네. 저희들이 사실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 공사가 공사는 대대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 이사님이 더 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재양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447페이지 예, 44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 현황 6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시범 사업으로 3곳 먼저 했었고 2014년 6월에 예. 본 사업이 2020년 6월에 또 본 사업을 진행하셨죠. 예. 그러면 시범 사업과 본 사업에 들어간 그 태양광 설치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17억 3,700만 원입니다. 시범 사업과 본 사업 포함해서 그렇죠. 예, 예. 17억 3,700만 원. 3,700, 약 17억 정도 예. 설치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그 운영 현황이 매년 그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예. 예. 그러면 2022년, 2023년 3년치 그 수입 예.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6억 5,300만 원. 네, 그렇고 보면 2022년에 2억이네요, 그죠? 2억이고 예. 2023년에 3억, 3억. 예. 2024년에 1억 3,900입니다.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2023년 전해보다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2024년은 저희들이 그 REC를 지금 한 4,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판매를 하면은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걸 판매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REC 수입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예, 예. 그 2022년에는 아예 그 수입은 없네요. REC 수입이 없고 2023년에 1억 3,500 있고 2024년 왜 판매를 안 하신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 가격이 그 정근처럼 네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상을 봐가면서 지금 저희들 판매를 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주식처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세가 다르다. 예, 예, 다릅니다. 그래서 시세가 좋을 때 팔기 위해서 예, 가지고 예. 보유하고 예, 있다. 보유하고 있는 그 말씀인가요? 상황입니다.
예, 그 지금 시가는 한 7만 원 2천에서 5천 원 사이. 단수 수치로 보면 이 거의 뭐 작년에 2023년에 비해서 예. 이렇게까지 수입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은 지금 많이 그 증가한 추세입니다. 아, 매년 증가하는 추세죠. 예. 우리가 시범 사업이 2014년, 본 사업 20년이니까 이게 수익이 떨어질 단계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새로 사업을 확장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00kW 정도 더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이죠. 예. 설치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임이사님, 우리가 이거 보면 연간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예. 개발공사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수입이 약 많게는 3억, 예. 적게는 뭐 한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SG 평가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예. 거기도 보면 이 자료에는 454페이지 ESG 경영 추진 현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 가치 실현,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하고 예. 여기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지금 연관되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사업에 태양광 발전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목표 달성, 그러니까 지금 목표 대비 약 한 5, 6% 정도 달성했다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크게 수치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설치 비용을 우리가 2025년에 다시 그 확대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더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태양광 산업 즉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우리 그 민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민간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다른 마을의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설치비, 시설비 투입 대비 이게 수익성이 있는 건지 정말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 확대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 여부지에다가 하는 게이고 그럼 이걸 한번 그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년 차 되면은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8년 차부터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한 사업이고 민간하고의 그런 경쟁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간에서도 왜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가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한전에서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민간하고는 뭐 별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한 전력을 지금 한전에서 100% 다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뭐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그 설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된 예산 사업비를 한 7, 8년 뭐 9년이 지나면 다 회수 가능하다. 할 수 있고 그 향후에는 이제 수익으로 잡힌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2025년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신 곳은 어디가요? 저희 그 충무이집 그 뭐 안에 그 밑에 보면은 성룡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다음에 그 하청 스포츠파크 주차장. 그다음에 병덕 체육공원 주차장. 뭐 이 세 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산하는 것도 정부 시책과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2030 우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한 40%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민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 ESG 경영 추진 현황 2024년 자료를 이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6월 예, 제가 그 자료가 홈페이지 없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료를 저번에 세 군데다가 올려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보기 편하게 이제 올려져 있고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3.2% 우리 하겠다로 이제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13.2% 정도 우리가 감축을 할 거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성과는 어떤지 아시죠? 네, 1.5%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사 시설이 학대에 대한 공사 시설이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기준치를 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법적 목표량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2018년 기준치 2023년까지는 우리 법적 목표 기준 배출량을 2217에서 2024년에는 1470으로 완전히 반쯤 다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법정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낮아졌는데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평가를 할 텐데. 하는데 저희들이 재단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2025년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2025년 매년 이걸 평가하는데 2025년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27.4%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13.2%도 어려웠는데 27.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하여튼 세부적인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님. 상임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재 아직까지 공사가 경영상의 이제 최고 에러점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그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포로수유적 공원을 비롯한 몇 개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억지로 끼맞추기식이죠. 지금 포로수용수 유적 공원 우리 자체 사업 중에서 평화공 파크죠. 평화파크. 관광 상각비에 의한 적자 요인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 상각비 이제 시설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차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기인한 적자분.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처장님 답변. 우리 부장님 답변 드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재무회계부장 공덕란입니다. 지금 감가상각비가 2024년 기준으로서 한 11억 상당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화파크 부분은 이제 구축물에 대한 내용 연수는 완료가 돼서 좀 일부 해소가 되었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한 그 내용 연수가 40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40년 동안 2013년도에 저희가 출자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40년 기간까지는 건물에 대한 내용들은 부담을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죠, 실질적으로? 2013년에서 40년, 53년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는데 이 진단 제대로 하지 않고 뭘 공사 잘해라 이런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 사실상 전부 우리 시민들 전부 누워서 같이 침 뱉기죠. 내용은 잘 알고 공사의 애로점 왜 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 지금 455페이지에 이제 총괄 지출 수입 지출 현황이 보면 뭐 대부분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건 당연하다. 예,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 모두 예, 좀 정확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있어야 또 공사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우리가 잡아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또 못 나아간다면 채찍질을 할 필요는 있다. 네,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던 업무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그 시설 위탁 관리 대행 사업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역량, 물론 직원들의 필요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자세와 우리 공사의 노력은 부단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에 어떤 업무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중에서 인조잔디 관리에 있어서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뒤에 교체할 때도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한 면당 축구장 명을 들었을 때 한 5억 원 드는데요. 5억 원 드는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한 10년 주기의 어떤 수명을 보는데 그 10년 동안 관리를 한 5년 지나면 사실은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 교체하고 나서 초창기에 관리를 잘한다면 그 잔디의 수명은 좀 더 오래 간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 그런 해서 부상이 적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 담당 부서인 체육지원과 이야기를 하면 공사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요. 의회 입장에서 이야기 들을 때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공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해줘야 될 체육지원과에서는 또 해주지 않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체육지원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체육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면 관리하는 제1선 직원들이 즉각 체계를 통해 전달 체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우리가 또 해양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해양관광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한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이런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요트 구입과 그다음에 그 수상 레저 기구를 설치를 통해서 우리 해양 레저 인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또한 지금 올 당초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못했는데 올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을 반영이 꼭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문화축제부죠. 예. 예, 문화축제부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기해주고 있는 그 각종 축제를 대행하고 있는데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있어서 조금 그 사후 평가에 제가 뭐 참석을 못한 게 그때 되면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바다로 세계 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물론 이제 그 작년에도 뭐 기상 악화, 그다음 작년에는 진짜 뭐 폭염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기상 악화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폭염도 좀 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이런저런 조금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명칭에 있어서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그 MBC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제약 조건이 많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고 우리가 30년 넘게 해온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전통, 지역 주민들의 기대 이런 거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바다로 세계 축제의 어떤 복원과 또 공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바다로 세계로 그 명칭이 마산 MBC에서 지금 등록해놓은 관계로 그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문에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여름 해양 축제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요번에 그 MBC에서 그 다시 그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제로 여름 해양 축제 갈로하고 바다 세계로라는 명칭을 넣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제로 뭐 단다는 얘기는 그 부제로 따라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제에 있었어요. 프로그램 축제 한 가지 이제 단적으로 얘기 들면 이번 옥포 대첩 기념 제전 거기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프로그램 짜고 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약간 좀 있죠. 문화예술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공사에서도 앞으로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축제 계속 하려면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진 어떤 프로그램 또는 그 업무에 영향을 좀 발휘해 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하여튼 축제를 작년보다는 좀 나았게 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상 이사님이 오늘 인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거제 여름 해양 축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트레일런 대회가 있죠. 예? 그 바다로 세계로 트레일런 대회. 예. 해양 관광팀 이동원 씨한테 문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 2018년부터 그 트레일 레이스 대회를 했었는데 아마 그 공사에서도 아마 이런 민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서 봅니다.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 보면
근데 이 답변을 변강용 시장님이 직접 한 답변인가요? 혹시 이거 누리집에 올라온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근데 문의는 해양관광과 해양관광팀 이동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거제시한 변강용입니다. 이래서 이 행사를 올해 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기. 위원장님, 팀장님. 예, 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축제부 부장 원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답변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건데 날짜가 이제 없어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우리 바다로 세계로 올해 7월 26일, 27일 한 이 바다로 세계의 전체적인 계획은 언제 짜여졌나요, 팀장님? 저희가 5월에 기본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요. 6월에 저희가 이제 제안서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제안사 대행 용역사가 정해지면 프로그램은 과업 지시서에 저희가 녹이기 위해서 초안을 다 구성을 합니다. 해양관광과랑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 트레일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그 행사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민 체험역의 스포츠 관련은 조금 중요한 거는 하자. 그 가압 지시서 내리고 할 때 지금 그 변강용 시장님의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계획서를 낼 때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민원은 그런 거예요. 이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2018년부터 대회를 하는데 참가 인원이 200명, 300명, 코로나 대회를 했고 300, 300, 400명 이렇게 대회 때마다 참가 인원 이만큼씩을 하는 대회를 갑자기 올해 이제 갑자기라는 표현은 뭐 그들의 표현입니다. 저는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올려놓으셨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시장님 만나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압 지시를 내고 용역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은 맞지 않는다라고 빠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서 되나? 빠질 게 아니라 저희 트레일러 이제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문화축제부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요번에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은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요번에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를 좀 다른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물과 바다, 해양 명칭이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 거기에 좀 특색 있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일러는 알겠습니다. 자체 행사가 그렇게 해서 많더라고요. 어쨌든가 올해 우리가 구상하는 그 대회하고는 이 프로그램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빠졌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2023년, 24년 이 대회를 할 때는 그때는 예산이 반영돼가고 대회가 된 거였죠. 네, 예산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인원은 많지 않으나 늘 이 대회를 전국적으로 언제는 체크를 해놓고 그 대회를 가려고 다 노력을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올해 이 대회를 준비하려고 모두 일정들을 짰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표현은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니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리 4월에 5월에 이런 게 됐었으면 기존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미리 좀 그런 것까지는 너무 힘들까요? 우리가 너무 친절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래서 전국에서 작년에 왔던 우리 지역의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이 대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 대회를 준비한 사람들한테 너무 이 항의성 민원이 많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회를 꼭 넣으세요. 해야 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300명, 400명이 이 대회에 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가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할 때는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를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대회는 못 들어갔지만 이번에 수중 핀 대회는 본인들이 작년에 안 하겠다고 올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대회는 올해 이겼고 그건 난 네, 이해가 좀 컨셉에 어렵다. 맞춰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바다 물 근데 해양이니까. 사실 그거는 네. 저는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회를 준비해온 전국에 있는 4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400명을 유치를 할 겁니까? 안 했던 대회 피는 올해 그 맞으니까 너 핀 수영대회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핀 수영대회 역시 전국에서 다 그렇게 알죠. 원래 그 대회를 올해 했었고 갑자기 네, 어느 날 그 맞습니다. 대회도 없어졌다고 내가 얼마나 그
항의성 그때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그 해마다 새로운 그 모토를 정하고 운영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게 역사가 있는 행사고 대고 그런 것들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민원이 좀 채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지났는데 제가 예. 하나만 더. 예. 제가 이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 왜냐하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번에 임명되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 말씀 안 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오신 지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공사의 모든 업무 파악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역량을 잘 발휘하셔갖고 빨리 좀 공사에 좀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공사에 보면은 사장의 경영 목표 평가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장님이 여기에 대한 경영 목표를 정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위치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짧은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셨으니까 이런 뭐 짧은 기간에 나만의 뭐 경영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짧게 무슨 그런 말씀들을 혹시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사장님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뭐 한 일주일 남짓 지났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문제는 최고 중요한 게 경영평가에 대한 그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관련 지표에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누는데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하고를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영 시스템하고 주요 사업 성과하고가 점수가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감안을 잘 해서 뭐 신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신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사실은 뭐 전번에 나 등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나 등급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하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판을 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좀 길어지면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 아무튼 그 사장님 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 있으니까요. 잘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딱 마음에 듭니다. 일단 책상에 있는 내용들하고 현장하고가 괴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건 좀 잘 좀 숙지하셔갖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제 공사의 경우에는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앞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4년부터 22년까지입니까? 이제 9년간 적자되어졌습니다. 적자의 주된 이유가 평화파크에 대한 감가상각 매년 10억에서 13억에 이르는 손실 처리 부분이 상당한 적자의 원인으로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11억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 처리가 이후 40년 동안 계속되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앞서 아까 답변을 그러게 하길래. 예, 반갑습니다. 재무회계부장 공덕란입니다.
그 감가상각 비용은 우선은 11억 정도가 되는데 유형자산이 증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연계돼 가지고 감가상각 비용은 증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제 현재는 저희가 40년 동안 감가상각 부담금이 한 10억 상당이 발생이 될 거고 향후에 저희가 개발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감가상각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청장님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24년도에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 처리가 어느 정도 크게 해소가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자 폭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한번 내용은 한번 다시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32쪽 저기 동구병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이제 개발 대행 사업으로 우리 공사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예, 농업정책과 그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받은 겁니다. 예. 오늘 여기에 우리 농정과의 사업 보고나 또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어진 연유가 뭐죠? 총 사업비는 이제 90억인데 그 부지 매입을 농업정책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설 살 것만 49억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하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에 있어서 조치 25년 이후 조치 결과 대면 보고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사가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사 아니고 그 농업정책과 직원이 농림수산부에 직접 가서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년 6월 달에 이제 3월이면 아마도 농정가에 따르면은 기본 계획이 성인이 되어져서 25년 12월에 시행 계획 성인으로 26년 초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대행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즉 여기에 49억 원치의 공사를 우리 공사가 시공을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공? 실시 설계부터 해가지고 준공까지 공사를 직접 한다. 직접 저희들이 맡아 하는 겁니다. 시행 업무를 떠안게 되는 게 아니고 시공을 직접 한다 이런 겁니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서 업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그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저기 처장님 한번 답을 내주세요. 이 관련 업무 담당 처장님. 우리 그 개발사업부장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시행과 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예, 개발사업부장 박경석입니다. 시공은 전문 업체에서 할 거고 저희는 시행 대행을 합니다. 시행 대행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이제 시공 업무까지를 한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의문이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8쪽 어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대행 용역. 지금 우리 지난해 사업비가 총 5억 6,600이었죠. 그럼 이걸 이제 용역을 줬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경쟁 입찰 실시 후 1회가 유찰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MBC에 이제 용역을 체결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이 사업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사가 이제 시행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실제 공사를 MBC에 다 전담토록 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이 용역에
사업비를 전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뭐야 담당 부장 우리 문화축제부장 예, 한번 좀 정확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문화축제부 부장 원희정입니다. 저희가 대행 용역사 선정을 하는 과정이 여기 수의 계약에 들어갔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맞고요. 저희가 처음 프로그램부터 다 일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추진 단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저희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분야입니다. 그 그러니까 5억 6,600을 다 위탁했다고 해서 너네가 이걸 다 해 이러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용역을 체결하고 협업으로 해서 네. 분담으로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나누죠? 이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저도 없어서 네. 네,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할 내용은 아니고 자 핵심만 한번 말씀을 합시다. MBC에 있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우리 공사가 주관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간략하게 답을 내보세요. MBC 행사가 대행을 용역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네. 30년 동안 네. MBC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우리 거제시가 이 행사를 공사에서 네. 주관해가지고 네. 시행하는 격인데 이걸 또 용역을 통해서 MBC에 네. 이제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부를 대행 용역을 주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만 이제 MBC에 대행 용역을 줬다 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거제 바다로 세계로 명칭 지원금이 네.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작년 2024년 11월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세계로라는 명칭 자체가 MBC에서 처음에 가지고 와서 저희 운영을 하게 되면서 되었는데 지금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국으로 이 용역을 다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MBC가 성정이 되면서 바다로 세계로는 부재를 함께 가져가기로 했고 저희가 작년부터 공사로 대행 사업을 저희가 재작년부터죠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MBC에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렇지 꼭 MBC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좀 여기에 오시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앞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대한 공사의 참여를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 조례의 의미가 우리 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일부 내용을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MBC에 등록이 됐기 MBC에게만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해양관광축제로 일부 내용이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각호의 내용 중 일부는 이제 변경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내년에 우리가 MBC만 왜 하느냐, 다른 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MBC가 안 하고 이제 다른 방송사 또는 기관이 이 우리가 용역을 체결할 때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 터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대상이 어느 곳이 가능성이 있을 곳인지. 저희가 전국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요 앞번에 저희가 지금 MBC 경담에서 하던 걸 MBC CNI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중앙으로 갔잖아요. 이걸 중앙으로 하다 보면 이제 예산도 높아지고 하니까 MBC뿐만 아니라 다른 꼭 방송국이 아니어도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도 뭐 인스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러한 점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방송사가 빠지게 되는 경우, 즉 MBC가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하던 방식에 비해서 조금 축소가 되거나 이런 바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방송사 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다른 기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또 내다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이나 이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해양과 레저의 거점 도시로의 우리 거제가 학동해수욕장이나 구조라 해수욕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 그다음에 여름철 스포츠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공중파를 탐으로 있어서 해양 관광 도시로에서 거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제를 찾게 되어지는, 거제를 대표하는 축제 바다로 세계로라는 형태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MBC하고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MBC가 빠지게 되면 동네 축제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는 점,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평가 작업들이 의회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그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이제 항상 우리 날씨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도 하여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특정 방송, 특정 업체가 아닌 전국의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탁 시설 관리 중에, 체육 시설 중에 지금 저기 어디죠? 웰빙 공원의 그 롤러 스케이트장 또 우리가 공사해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지금 공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롤러 스케이트장 작년에 공사 개보수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사용, 우리 거제시의 모든 체육시설은 거제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롤러 스케이트장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문화 사용 가능하다.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예. 특정 단체나 특정 무슨 동호회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는 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기 개보수 하고 나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묻고 싶었는데, 롤러 스케이트를 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서 롤러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사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 무슨 동호회 들지 않으면 이용 못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상임이사님, 저기 그 여름 해양 축제, 공식 명칭은 지금 거제 여름 해양 축제죠. 예. 부제가 이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 예. 위원장님, 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장님. 예. 처장이 하시겠습니까? 문화축제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예. 부장이 그럼 예. 그 여름 해양 트라이애슬론 그 종목이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트레일러. 예? 트레일런입니다. 트레일런 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왜 빠졌죠? 트레일런 같은 경우는 산악 마라톤이고 자체 행사를 여러 번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거제 여름 해양 축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거제의 바다, 물, 해양 관련해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지만, 확실한 킬러 콘텐츠를 하나 가지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한 게 작년에 했던 저선소 배 만들기를 이번에 저선소 배 만들기를 대회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워트 젊은이들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거제도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외부 경기도에서 거의 40% 이상이 40대, 20대, 10대가 방문을 하셨거든요. 이 바다로 세계로에.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워터밤, 우리는 오션밤으로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 우리 맞는 킬러 컨텐츠를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는 요번에 좀 저희가 맞지 않다, 성격상. 그래서 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성격상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회원님들께 좀 다 아루아루 좀 이해해 달라고, 예, 문자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제 여름 해양 축제 우리 공사에서 컨셉을 잡았을 때 트레일런, 예, 그 대회는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올해 축제에서는 빼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워터밤, 예, 무대 주변으로 해서 공연과 어떤 관객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신 건가요? 작년에는 물대포 8개만 쌓았는데요. 네. 이번에 12개를 준비해서 완전히 그 오션 밤이라는 문화를,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거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컨셉을 맞췄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입니까? 예산 나왔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의 입장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해오던 종목을 제외시키실 때는 물론 아까 그 협회 어떤 관계자와 충분한 교류와 어떤 그런 거 있죠. 네, 불만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회장님도 사실은 불만은 있었습니다.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네. 입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소 배 만들기 체험은 어떤 그 재료가 뭐였죠? 지금 종이배입니다. 종이배로 직접 이제 예전에 한강에서 했던 대회인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네. 진행을 하고 지금 하나와 삼성도 MBC에서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진수식까지 할 수 있는 대회를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주간 기간에 어떤 그 계획에 있어 어떤 뭐 지금 인정을 하고 같이 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뭐죠? 우리 바다로 세계로 축제와 저 옥포대 축제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희는 6억이고 예술재단의 옥포 대첩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나왔나요?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여름 해양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에서 대행을 하면서 대행 수수료가 있죠. 네, 5.5% 있습니다. 거기도 MBC에서도 마진을 이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행 수수료는 거제시에서 사업비 외에 저희 공사로 들어가는 사업비 외에 따로 네, 맞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는 거제시에서 측정할 때는 그 총 사업비나 옥포 대첩 김 축제 그 예산 총 사업비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그 같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대행 수수료는 따로 별도 예 하지만은 5.5%면 몇 프로죠? 3천 한 6천 4천만 원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물론 그 공사가 우리 거제시의 자회사인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우리 거제시에 이제 축제나 이런 걸 대응하는 걸 맞습니다. 어떤 뭐 전체적인 그런 보면 맞긴 많은데 그 대행 수수료 때문에 그 내용의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 대행 수수료 가지고 다른 또 프로그램을 여면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시민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그 구성에 있어서 내실이 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보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지난 2023년 12월 발의가 되어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전문성 및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물 선임을 통해 거제의 관광 개발과 복지 정립을 기대를 모으게 됐다. 또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식이 보강되어 지방공무업과 출자 출연기관 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 있어서 6월 5일 날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3대3 가부동수에 따라 부적격 형태로 이제 집행부에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해서 임명이 지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발의자고 인사청문회 참여자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경과 보고서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의 어떻든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 공사가 또 집행부가 여러모로 잘 헤아려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